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에 봄비가 오나 봐요. 제가 요즘에 생각이 참 많은 중인데 비가 와서 그런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이 얘기를 꼭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인생은 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 얘기를 나누는 그 내용 속에는 저의 삶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제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게 됐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좋지 못한 부모님의 양육을 받았고, 좋지 않은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고, 그래서 좋지 못한 결혼을 선택하게 됐고, 또 10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고, 저희 아이는 ADHD를 진단받게 됐어요. 제가 결혼을 하는 과정이나 또 결혼 생활을 하는 과정, 그리고 이혼을 하는 그 과정과 또 아이가 진단을 받아서 그 아이를 키워내는 과정이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이 과정을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일일이 말씀드린다고 다 이해할 수도 없으실 거예요. 20살의 저는 언제나 항상 힘들었어요. 왜 힘든지도 모르고, 도대체 나는 특별하게 뭐가 잘못된 것도 아닌 것 같고 다 비슷비슷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부모님도 다 있고 먹고 사는 것도 괜찮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그런 물음표가 항상 제 머리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계셨지만 아빠가 제대로 사랑해주지 않고 보호자로서, 부모로서 의 역할에서 항상 부재했기 때문에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었고, 결혼 생활에 대한 환상, 내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막연하게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환상들이 되게 강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라난 그 가정 환경이 굉장히 결핍되고 불행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반대로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희망들이 모여서 막연히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막연한 기대감 같은 걸 가지고 있었죠.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아시겠지만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좋은 사람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냥 막연하게 외롭고 힘드니까 그냥 다정하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이 사람이 그냥 내 가정을 행복하게 잘 꾸려줄 것 같은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나, 그리고 저의 착각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이라는 거를 이혼을 해야지 될 만큼 상태가 심각해졌고, 더불어서 이혼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혼을 할 때 저희 아이가 ADHD 진단을 받았어요. 그 진단을 받는 과정이, 장애아를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제가 장애아를 만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어떤 건지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저희 아이가 장애는 아니었지만 장애처럼 여겨지는 그런 질병을 가진 아이였던 거죠. 정상 출산했고 정상 발달했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그런 문제가 나중에 발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얼마나 절망적이었냐면, 내 아이가 이 세상과 어울려 살지 못하고 평생을 히키코모리로 살더라도 사람만 있어 준다면 그걸로 된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장애가 없어도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게 얼마나 절망적인지 아마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ADHD 진단을 받거나 이럴 때 부모님들이 막 못 받아들이고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빨리 받아들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얘기가 좀 샜죠? 근데 어쨌든 아마 그 과정을 겪는 그 속에 내가 있었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아마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혼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무 패배자 같은데, 이혼을 하고 해결되지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1, 2년도 아니고 5, 6년을 계속해서 겪었고, 또 저희 아이가 ADHD인데 약물 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이 고통이 끝날 것
같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길고 긴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어느 순간 어쩔 수 없잖아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날이 오고, 제가 인생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잘못하지 않아도 나한테 이런 고통이 오는구나. 이것이 누구의 어떤 인과관계로 인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무슨 벌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어도 충분히 이런 일들이 나한테 올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그냥 어느 순간, 너무 오랫동안 고통스러우니까 어느 순간에는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인생을 살아내고, 저희 아이가 ADHD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미대 입시를 했고, 그 미대 입시를 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충동성이나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아이가 진득하게 일본어를 스스로 공부하고 그림을 계속 그려내고 또 입시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고 선생님에 맞춰서 과제를 수행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사실 되게 힘든 일이었고, 저는 또 아이 고3 때는 우유 배달을 병행하면서 잠도 못 자고 건강도 망가져 가면서 아이를 뒷바라지 했으니까 돈은 돈대로 없고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고 저는 저대로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외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고단했죠.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아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어떤 의지도 없던 아이가 자기가 어떤 것이 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고, 그 목표를 향해서 노력이라는 거를 하는 과정을 겪는 것만으로도 내가 우유 배달을 하면서 아이가 학원을 가는 것을 뒷바라지하는 것이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굉장히 남들이 볼 때는 불행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사실 불행한 과정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 불행한 과정을 제가 겪어내면서 저 스스로 이거는 사람마다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을 겪어내면서 패배자 마인드가 돼서 나는 아무것도 안 되고 너무 힘들기만 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런 마음으로 그냥 고통 속에서만 살았다면은 제가 그런 생각은 할 수 없었겠죠. 그렇지만 제가 인생이라는 게 고통스러워도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얻어지는 것이 더 많고, 지금 당장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소유나 물질은 없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얻은 이 삶을 바라보는 통찰력,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왜 마음이 그렇게 아파지는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시선이나 태도는 어떤 시선이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굉장히 단단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자존감이라는 것의 본질, 우리가 태어나고 자랄 때 부모가 해줘야 되는 역할들,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올바른 방법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정말 무슨 공부를 하고 엄청나게 어디 가서 대단한 상담을 받으면서 통찰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고통들을 하나씩 겪어내면서 그 고통들을, 조개가 고통을 품어내서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제가 그 고통들을 다 하나하나 나의 언어로, 나의 생각으로 소화해냈더니 그런 것들이 저만의 언어로서 통찰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상담을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삶을 살았지만 너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얻어낸 통찰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가진 것도 없고 특별히 더 좋아진 상황도 없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소유나 다른 사람들의 잘난 것이 부럽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더 이상 내가 열등감에 매몰되지도 않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 누굴 부러워하지도 않고, 저는 그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인생 과정을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그리고 내가 아이를 더 사랑하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곧 어떤 거냐면, 내가 나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후회하는 마음들, 열등감 느끼는 것, 질투하는 것, 이런 감정적인 것에 소요되지 않고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고통을 겪어내는 그 과정 속에서 고통을 나 스스로 소화해냈고 그 소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진주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모두 진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저한테는 과정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메시지 중에서 단 한마디라도 여러분 마음에 가서 닿아서 어떤 울림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전 지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혹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이런 얘기들을 저처럼 어려운 양육 과정을 겪어서 어른이 된 그래서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의 얘기를 해주거나 당신은 지금 이런 과정을 돌봐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그들이 항상 저에게 물어보는 말이 저도 당신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지는 날이 올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해요. 저도 물론 전에 제가 평생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그냥 우울증 약을 먹고 불면증 약을 먹으면서 평생 고쳐지지 않을 병을 약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절망하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였거든요. 모든 것의 시작은 받아들이는 것에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해왔던 과정은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에 와서는 난 이렇게 견뎠어 라고 결과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여전히 결과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 조금 더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친구가 저랑 나이가 같은 어떤 친구는 몇 억짜리 집을 가질 수도 있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인해서 풍족한 삶을 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친구는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소유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는지 제가 다른 사람의 물질적인 풍요, 다른 사람의 남편이 있고 가족이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이 더 편안하고 어떤 삶이 더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은 분명히 갖고 싶고 타인이 그런 것이 있는 것이 굉장히 부러운 일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겪지 않은 저와 같은 일들을 겪어낸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덜 불행하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타인의 불행을 나와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단 덜 불행해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결국에는 타인이 가진 것, 소유, 행복해 보이는 것을 나에게 다시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덜 행복해. 그래서 곧 나는 불행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거든요.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단단한 마음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과정 속에서 삶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라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의 현재 지금 모습이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무언가를 가지고 무언가를 좀 더 이룬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보다 저는 더 많은 가능성과 더 많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고 그리고 제가 현재 해야 되는 일, 지금 정말 집중해야 되는 일들에 제가 집중했는데 그것이 아이를 키울 때는 아이를 키워내는 일이었고 그리고 저희 아이가 ADHD지만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지원하고 아이가 아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그 과정이 지금까지는 가장 중요한 저의 집중해야 되는 과제였었어요.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저 스스로 굉장히 부족한 면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만족해요. 그리고 저 스스로 인정해주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참 애썼다고. 여러분들도 소유나 타인의 행복 이런 것들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삶을 결과가 아닌 나는 계속해서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과정이 하나하나가 올바르게 제대로 가고 있다면 나중에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소유나 물질이 아니더라도 엄청 대단한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의 얘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언제나 삶의 결과, 지금 현재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그 과정 속에서 충실히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떤 물질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나의 삶은 충분히 풍요롭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이라는 우리의 긴 인생 여정에서 이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떤 저명한 학자나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얘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가장 명확한, 아주 정말 제일 중요한 답은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고 여러분 스스로 내리는 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도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 답을 찾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삶이라는 과정 속에서 내가 나를 만나고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답을 찾아가는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그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고 그 인생을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거는 나의 태도,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이런 과정을 중시하는 생각들 덕분에 저희 아이가 잘 자라줬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이에게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고 아이하고도 계속 이렇게 상호작용했고 아이한테 뭔가를 더 요구하고 다른 아이들이랑 비교하기보다는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아이라는 걸 인정했고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아이가 원하는 것들 집중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더 신경을 쓰고 더 집중을 했어요. 그렇게 아이를 세상에서 이해하는 단 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과보다는 현재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에 집중하고 과정을 더 충실하게 만들어 나가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1년, 2년, 3년 이 과정들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큰 진주를 얻게 되실 거예요. 제가 정말 장담합니다. 저의 얘기가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언제나 삶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답을 찾는 그 과정을 꼭 겪으시기를, 그 과정을 통해서 답을 얻고자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좋은 날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